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즘 핫하신 분이시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의 과거 경매 낙찰 사례, 경매 투자 사례를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 주공 아파트. 지금은 없죠. 지금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과거 2013년도 3월 달에 이 아파트를 우리 장관님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 받은 금액은 8억 9,100만 원입니다. 17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당당하게 1등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자 명의는 장관님이 아니라 배우자분 명의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고요. 가장 빠른 권리,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을 살펴봤더니 전입일이 2011년도죠. 그런데 말소 기준은 08년도이기 때문에 더 늦지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권리를 책임질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낙찰과 함께 임차인의 권리도 말소가 됩니다.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 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3천에 월세 50인데 이 보증금 3천은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 유효하게 했기 때문에 전액 다 배당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3천만 원을 전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명도를 함에 있어서도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낙찰을 잘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낙찰을 받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어느 시점에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때가 제일 바닥이었죠. 낙찰 받은 시점이 바로 이때였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와 시장의 흐름을 결합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생긴다.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네, 그런데 완벽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투자에 적용을 한 사례인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은 엄청난 고수 대열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낙찰받은 시점, 낙찰 받고서 한 열흘 정도 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두 달 새 1억이 올랐다. 어디가? 개포동에. 네, 개포동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런 타이밍에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낙찰을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정말 고수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한 낙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때 당시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58제곱미터 낙찰받은 면적과 비슷하죠? 자, 이 호가가 9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시세보다 낙찰가가 8억 9,100이니까 시세보다 한 6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죠. 네. 낙찰가도 훌륭하고요. 낙찰받은 시점도 훌륭하고요. 자,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자, 2017년도 기사예요. 낙찰 받고 한 4년 정도가 지난 거죠. 자, 그런데 자, 국내 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서열을 쭉 나열을 했는데 1위는 당당히 개포동에 있는 주거 아파트입니다. 네, 낙찰 받고 4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된 거예요. 야, 이런 거를 분석하는 능력도 정말 탁월합니다. 이때 당시는요, 밑에 보시면은 뭐 반포동 뭐 이런 데보다 개포동 주거 아파트가 더 비쌌어요. 압구정동 현대보다도 더 비쌌어요. 이때 당시는. 네. 그리고 이때 실거래가 된 게 17억까지 거래가 됐었죠. 그것도 1층이. 네. 자, 그리고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2019년 기사죠. 네.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거죠. 이때 2019년도에 해당 평형대가 거래된 금액이 24억 5천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8억 9,100에 낙찰을 받고 몇 년이 지났나요?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죠? 6년 지나서 24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건축이니까 이게 201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계획까지 승인이 되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분담금을 얼마를 냈는지 볼게요. 낙찰받은 평형대가 이 17B형이에요. 이 타입을 낙찰을 받았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장관님께서 분양을 받은, 그러니까 배정을 받은
평형대는 51평형이었어요. 좀 큰 평형대로 받았죠. 이때 분담금이 얼마였냐면요 4억 7,760만 원이었어요. 자,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내고 51평형 새 아파트를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8억 9,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분담금을 4억 7,760만 원을 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총 낸 금액이 13억 6,8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1평형 새 아파트를 13억 6,86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바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51평형이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된 금액은 54억 5천. 지금 매물이 제일 싼 게 60억이에요. 그러니까 13억 6천 남짓에 사서 지금 가격은 54억 5천 최소. 그리고 더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럼 최소한 한 40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이 됐죠.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잘한 투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죠. 50억 집 재산세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좀 더 올려야 된다. 1%. 50억인데 5천만 원이면 1%죠. 1%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되면은 버틸 수가 없다. 이 금액을 내고서 그러면은 뭐 이거를 좀 팔려는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50억이 넘는. 그런데 물론 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는 산정이 되니까 공시가격은 5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본인의 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산세를 산정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예요. 살신성인의 정신. 네, 투자 실력도 존경스럽고요. 또 이렇게 살신성인,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자, 재산세 올려. 재산세는 올리는데 양도세는 내리겠다. 또 이런 또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 자,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봐야겠다 라는 또 발언을 하셨죠. 여기서 거래세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야, 그럼 이 내용을 봤더니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지 이 장관님께서 한번 볼게요. 자, 55억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일단 26년 5월 9일 전후로 달라집니다. 이게 뭐죠?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지금 유예 기간 중인데 26년 5월 9일까지예요. 그러면은 이때 전까지 매도를 하는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었을 경우. 그래서 14억 8천, 그러니까 10억이 좀 안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될 게. 그런데 26년 5월 9일 후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유예를 더 이상 해주지 않고 이때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를 이제 하겠다라는 분위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때 내야 되는 양도세는요 33억이 넘습니다. 세율로 이렇게 따지면은 82.5%. 그러니까 차액이 한 40억 넘게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33억 4천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보유세, 야 내가 1년에 한 5천 정도는 내겠다. 대신 내가 이거 팔 때 나 이만큼의 양도세를 내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라는 의지. 그래서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유세를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결국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여태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 서울이 안 오를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력한 정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관님의 그 투자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